네 번째 소식입니다. 제55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언론사 및 학우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는데요.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오후 7시 미래관에서 제55대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후보자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열일선본, 언론사 기자 및 학우들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간담회는 열일선본의 공약 소개가 이뤄진 후 언론사의 질의응답과 학우들의 자유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대를 열 단하나의 일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기호 1번 열린의 정후보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부후보 신입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생 자치를 경험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켜본 총학생회들의 좋은 장점들을 뽑아서 우리가 만드는 편안한 그리고 즐거운 서울시립대학교를 만들고자 지금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55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열릴의 부후보 생명과학과 16학번 정지연입니다. 네, 저희 열릴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4개 대회 공약으로 이루어진 12개의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대형 강의 위주의 편성과 적은 수강 인원수가 수강 신청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선보는 교원 확충의 가능성과 사이버 강의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열일 선본의 공약은 크게 학업을 열, 시대를 열, 복지를 열, 3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언론사 질의응답에서는 수강 신청 제도 개선, 사이버 강의 도입, 신양이 케어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JBS 소속 전유진입니다. 수강 신청 문제는 계속 대두되었던 문제이고 물론 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서버의 문제도 크지만 대형 강의 위주의 편성과 그리고 수강 인원수가 적은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해당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 학교가 저희가 확인해 보았을 때 1년에 한 2,800개 가량의 과목이 강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7,500학점 정도가 1년에 열린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은 학점과 강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것에 이제 저희가 교양 필수 같은 과목들에 분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의 허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문제점의 하나인 말씀 주셨던 대형 강의가 많다. 대형 강의 위주의 편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임교원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학교가 이제 매년마다 전임교원 확충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의 학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는 우리 학교 특성상 교원 정원이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따르기 때문인데요. 해당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서울시 이외에 있었던 저희 학교를 관리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전임교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오갔기 때문에 교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이버 강의가 더 도입된다면 여기에 좀 더 학우분들이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MS 사이버 강의 도입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보는 현 교무처장과의 긍정적인 면담 내용과 내년 여름 계절학기에 도입 예정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후의 총학에서 우리 대학의 인기 강의가 사이버 강의로 열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성적 평가 체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족보를 청산하시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기출문제집 족보를 공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출문제를 공개를 하면 학생들의 어찌 보면 교육 평등권 실행은 잘 이해가 되지만 이게 질이 높은 수업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이 실현된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적인 향상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단순히 수업이라는 것이 교수님이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식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그 지식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가라는 시험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 또한 수업의 일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 기출문제가 공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저희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기출문제 공개로서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게 된다면 단답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답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뭔가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거나 그 배웠던 지식들을 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던가 그렇게 문제의 질이 상승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도 단순히 진식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수님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걸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나요? 라는 그러한 그 질적 향상도 저희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족보청산이 수업 질적 향상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선보는 기출문제 공개로 인해 문제 형식이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지식과 응용을 요구하도록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ABS 소속 박자입니다. 신앙이 케어에 대한 질문이에요. 신앙이 관련 행사나 활동들에 대한 예산은 100% 모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신앙이 케어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요. 일단 저희의 신앙이 케어 기획 자체는 저희 공식 모임을 발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이를 통해서 단순히 고양이를 좋아해서 이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내에 지금 많은 고양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학우들이 이 고양이들과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가 1차적인 목표입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조직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일단 저희가 느꼈고요. 고양이와 우리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학우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고양이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단체 설립을 도와서 자금 운영 같은 경우는 현재 생각 방안으로는 모금 등의 자체 수익금을 기본 방안으로 하되 해당 단체의 자금 운영을 위해서 굿즈 판매 등을 돕고자 합니다. 굿즈 판매를 돕는다는 것은 이제 수요조사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전제한 후 총학생 예비가 굿즈 판매에 도움을 주었을 때 전액 환수가 확실한 상황인 경우에 한해서만 금액 보조 후 돌려받고자 합니다. 학우분들의 무료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총학생 예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소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양이 케어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보는 공식 단체 설립을 도와 자체 수입금을 기본 방안으로 하되 수요조사를 통해 굿즈 판매를 돕고 전액 환수가 확실한 상황에서만 금액 보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학우들의 자유질의 응답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공약의 부족, 인권센터 활용 방안, 공약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전 질문 받은 게 있어서 분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이나 다른 소수자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었는데 혹시 이를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구체적으로 인권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권 관련해서 공약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권 관련해서는 현 총학생의 인권 관련 현재 안전관리국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안전관리국의 진행이 어떤 것을 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단 현 총학에서 인권 관련 사업들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았지만 다만 학우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많이 인지를 못했고 그래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홍보적인 방안을 좀 더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인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인권센터가 이번 학기부터 학생회관 2층에 지금 현재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자리를 바꿔서 학생회관 어딘가로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이 인권센터와 같이 논의를 해서 단순히 그냥 학우분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의 약간 인식 개선, 의식 개선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덧붙여 드리자면요. 저희가 인권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행사들로 이제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인권 문제라는 것은 단 한 번의 행사로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성은 인권 섹터와 그 전문 인력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지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싶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눈에 띄는 무언가의 행사의 진행 이렇게 보시는 공약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분위기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지켜볼 수 있는 공약들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공약 부족과 인권센터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 총학의 인권 관련 사업들이 충분했지만 홍보가 부족했고 이에 대한 학우들의 인지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우들의 인식 개선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JBS 기자 전유진입니다. 이번 열릴 3본 역시도 공약이 상당수 정말 개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총학 어울림도 굉장히 공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번 서울시립대 신문이 지금 어울림이 몇 달 남지 않은 이상 공약 이행이 얼마나 됐는지 살펴본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 중에서 완전히 이행된 것과 논의 중인 것과 이행이 아예 안 된 것을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행된 부분이 조금 적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거는 공약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열릴 역시도 이런 많은 공약을 다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말은 공약이 정말 많기 때문에 공약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일단 추진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열릴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표가 어떤 거냐면 이제 각 분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렇게 3월부터 예를 들어서 1학기 사업 보고를 했을 때 3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뭘 한다 이렇게 추진 진행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학우분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진행을 적어둘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선거를 준비함에 앞서서 그 서울시립대 신문의 기사를 보고 일단 공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저희가 신중히 접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강 신청이나 강의 이 뒤에 강의 평가 관련한 문항도 이제 교무처에 직접 연락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공약들만 이제 추려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공약들에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대학 회계 예산집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학교 한 학기에 어떤 예산을 사용하는지 적혀 있는데 거기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사물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3년간 약 2천만 원씩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도에 추가적으로 사물함을 넣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들 중에 상당 부분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 수강 신청 관련해서 올리 줍는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드랍 기간 이후 2시간의 창만 열어두면 되는 거라 이 부분에 있어서 2시간 동안만 이제 수강을 버리는 거를 멈추는 그런 시간을 제한을 하면 되는 거라 약간 그와 동시에 이제 신청 사이클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공약이 많은 것에 비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어울린 선봉 같은 경우는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안드리는 공약들도 보시면 어느 정도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공약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격이 조금 더 정해져 있고 그 해당 월에 어떤 것에 집중을 할 것인지 저희는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 내 모든 공약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선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이미 파악했고 꾸준히 학우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시기별 표를 통해 보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전의 총학 때처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위해 고민하는,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23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다면 학우분들의 의견에 대변하는 자리임을 알고 편안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의 변화. 서울시립대의 주인이신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윤혜령입니다.